안녕하십니까, 펜타곤 선생입니다. 자, 이번 입시 막설 제목, 대학들이 네 학생부를 제대로 본 것 같지가 않다입니다. 그 학생부 평가와 관련된 저 개인적인 의문에서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의문인데, 이걸 한번 그냥 편하게, 뭐 막설이니까 편하게 좀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자, 부모님들이 학생들 요즘에 학교생활기록부 관심도가 많잖아요. 이제 내가 학생부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막 내용을 구성을 했고 막 내가 심화를 어떻게 해서 막 전공 적합성을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심화 전공 적합성을 이렇게 딱딱 했으니까 대학들이 나를 이렇게 딱 나를 뽑아 줘야지. 근데 이제 그거의 시작은 대학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주는 거여야 되잖아요. 나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내가 이 많은 활동들을 한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나를 떨어뜨리거나 하면 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학생부 평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한다는 거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정성평가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읽는 거예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읽어.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학생부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 한 사람이. 그냥 보는 거 말고, 읽고 보는 거 말고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당연히 다 책 읽어보셨겠지만 그냥 읽는 거랑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보는 거, 읽는 거 말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 기준으로 일단 대학들은 학생 한 명당 평균적으로 평균적인 대학들이 대부분 학생 한 명당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종합전형 평가할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평가한다 그래요. 사실상. 근데 이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게 뭐 어느 정도 시간인지 좀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15분에서 20분이면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은 아니다. 긴 시간 아닌데 물론 이게 이제 나름대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는 직업이니까 저는 뭐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 개인적인 의견도 저도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어, 네. 많이 보는데요. 그 진짜 물리적으로 15분이면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이제 내용을 좀 파악하면서 보려면 한 20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봐도.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20분이면 한 시간에 3건을 보는 거고, 그죠? 15분을 보면 이제 4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15분에 내가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실제 이제 1시간이 걸릴 거예요. 딱 15분 딱 하고 딱 끝. 그다음 다시 15분 하고 딱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현실은 1시간에 한 3명 정도 보는 게 이것도 저는 많다고 보는데 어쨌든 3명 정도 보는 게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정도지 않나. 그럼 이거를 하루에 8시간 근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8시간 근무니까 24건이죠. 그리고 주 5일이면 120건이 가능합니다. 그럼 1개월이면 480건이고 2달이면 960건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 또한 기계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고 현실은 입학사정관이 저 학생부 업무만 보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일이 되게 많습니다. 행정적인 업무가 많고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가 없다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저렇게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똑같은 냉정함과 컨디션을 가지고 24건을 딱 기계적으로 막 본다? 뭐 쉬는 시간도 없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것보다 더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입학사정관 출신 선생님들 한 5분 정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얼마 정도 학생부를 봤냐? 이게 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20건에서 50건. 근데 많으신 분들은 80건 본 적도 있대요. 근데 자 보세요. 벌써 이상하죠? 벌써 이상하잖아요. 벌써. 어? 어? 뭐지 저게? 아, 야근하는 거 아니야? 야근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자, 현실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파볼게요. 자, 현실적으로 한번.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파본 겁니다. 우선은 아셔야 되는 거는 입학 사정관이
전임 입학사정관이랑 위촉 입학사정관 이렇게 나눕니다. 요즘에 되게 이렇게 두 개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전임 입학사정관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학사정관이에요. 입학 담당 업무를 하는 그 대학의 직원이죠. 대부분 그 계약직입니다. 대부분 계약직이에요. 몇몇 대학들 말고는. 그리고 위촉 사정관은 뭐냐면 위촉한 거예요. 교수님들한테. 대부분 교수입니다. 뭐 제가 전수조사한 거 아니어서 위촉 사정관이 싹 다 교수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교수님들이에요. 그 대학에. 대부분 교수님들이고 당연히 본인 학과 지원자들을 평가를 하겠죠. 물론 제가 이것도 다 조사해본 건 아닙니다. 네, 조사해본 건 아닌데 뭐 철학과 교수님이 물리학과 학생들 지원자 볼 수 있는 건가? 뭐 있겠지만 일단 대부분 본인 학과 지원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나누고 이 공시 정보가 있어요. 대학 알림이에 그 2024년까지 공시 정보가 있어요. 뭐 대학들마다 입학 사정관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입학 사정관 한 명마다 뭐 몇 명, 뭐 몇 건의 학생을 이제 단순하게 평균 내서 한 건지가 이제 공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고려대 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하고 많은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고려대 1등급부터 2등급 대 학생들까지 넓게 가고 싶어하는 이 고려대 기준을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임 입학사정관이 16명이고 위촉 입학사정관이 185명으로 돼 있어요. 그 공시정보 맞다면 고려대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한 명당 평가 건수가 전임이 1751건이고 위촉 입학 사정관이 127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계산하기 전에 뭐지? 185명이 뭐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뭐 이거 왜 이런지를 뭐 사실은 그 대학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교수님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에 큰 전력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큰 전력이 아니다라는 걸. 그리고 그 고려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이게 이제 건수랑 명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건수는 뭐냐면 내가 학생부 한 건을 보는 거예요. 한 건을 그러니까 내가 학생부 하나를 평가하면 이제 한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학생부를 한 명의 학생을 두 명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학교의 입학사정관 두 명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나눠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 평가를 할 때 2인 이상 평가를 한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주장을. 자, 우선 이제 경희대만 보시더라도 경희대 여기 이제 입학 2026학년도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입니다. 거기에 이제 요 몇 페이지야? 10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평가 방법 입학 사정관이 제가 크게 드릴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입학 사정관이 2인 입학 사정관 2인이 본대요. 2인이 그러니까 한 명을 2인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2인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건의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한 학생은 2인이 서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자, 요거는 사실은 이거 매우 참 이거는 할 말이 많지만 일단은 오늘 다룰 건 아니라서 일단은 2인이 평가한다는 거. 그리고 고려대도 여기 이제 그 24년에 2025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종합전형 안내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 명이 본다. 두 명이 보는데 한 학생을 평가위원 두 명이 보는데 만약에 1번과 2번 평가위원이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났어. 한 사람은 얘가 훌륭하다고 평가했고 한 사람은 얘가 좀 별로라고 평가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차이가 좀 크다 그러면 다른 3, 4번의 평가위원이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도 또 점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다른 평가위원이 다른 1, 2번에 그러니까 첫 번째 평가하지 않은 다른 입학사정관이라는 평가위원이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내 학생부를 6명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고려대의 주장에 의하면. 물론 아마 현실적으로 뭐 2번, 3번까지 가는 게 얼마나 많겠냐. 그리고 뭐 2번, 3번을 가야 되는 상황도 뭐 얼마나 그렇게 실제로 돌리겠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1번에서 컷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이 1750명, 51명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그냥 고려대 기준으로 1차 2인 평가에서
대부분 결정이 난다고 하면 대부분 대략 한 800명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 공시 정보에 의하면 한 명당 1751건이니까 그냥 학생 수로 치면 그냥 한 800명 정도 막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학생으로 치면 물론 이제 본학생을 다시 보는 경우 아니니까 뭐 굳이 인으로 치면 이거 뭐 1750명 본 게 맞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평가 기준으로 하면 그냥 단순하게 통계적으로 자 그러면 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이제 한 그 입학 사정관당 평가 그 통계적으로 가면 한 800명 정도 본다는 거거든요. 이제 인원으로 치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시 원서는 보통 9월 중순에 접수가 종료됩니다. 그렇죠. 9월 중순에 접수가 종료돼요.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은 10월 중순에 1단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9월 중순에 접수를 종료하고 1단계 발표하기까지 단 1개월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2024학년도 공시 기준이니까 2024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학업우수형, 고려대 학업우수형은 15,160명이 지원했고 계열 적합형을 보면 8,270명이 지원을 했어요. 8,270명.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이제 2인 평가잖아요. 15,000명이 지원했으니까 이 15,000명이니까 저 한 명당 두 번의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수로 치면 33,320건. 계열 적합형은 16,540건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타 전형도 있습니다. 기타 전형이 있어요. 어쨌든 뭐 사회통합 전형도 있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자꾸 뭐 제가 수학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쨌든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두 달 동안 이 건수를 만약에 두 달 동안 수능 보통은 이후에 1단계 발표하는 전형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건수를 두 달 동안 평가한다 그러면 50명의 인원이 두 달 동안 숨도 안 쉬고 기계적으로 서류 평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열 적합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 만에 1단계 발표를 내야 되잖아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1개월 동안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 8,270명이니까 16,540회의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 35명이 한 달 동안 기계같이 서류 평가를 해야 돼요. 35명이 진짜 숨도 안 쉬고 기계같이 일정한 컨디션과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저렇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고려대는 아까 전임 입학사정관이 몇 명이라고요? 16명이에요. 공시된 대로는. 뭐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이는 자료만 보면. 그리고 위촉은 180 몇 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은 서류 평가에 큰 전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한 달 동안 앉아서 서류 평가라고 할 수도 없고요. 할 교수도 없고 사실상 그래서 뭐 고려대 입장에서는 그거 학업우수형은 이제 수능 이후에 발표하는 거니까 일단은 모든 인력을 궤적에 투입하고 계열적합형 1단계 내용이 사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학업우수형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거야지. 이게 가능한 거 맞아? 기계도 아니고 그리고 행정 업무가 되게 많다니까요. 입학사정관 분들이. 그리고 월급도 많지도 않아요. 월급도. 고용 보장도 불안해요. 월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고용 보장도 돼요. 그리고 뭐 막 1년에 한 달씩 막 휴가를 쿨하게 줘. 그래도 기계같이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죠. 사람인데 입학사정관들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가천대학교는 전임 입학사정관이 13명, 위촉이 41명입니다. 위촉도 너무 적어요. 그런데 고려대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서류 평가를 했거든요. 22,000명 정도 그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천대 학종도 10월 1단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제가 뭐 고려대, 가천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비슷해요, 다. 많은 학생들이 보통 성적대별로 관심 있는 학교 두 개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매우 이게 이상한데? 이게 돼? 저게? 이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야. 이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너의 학생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네가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고 돈을 받아서 관리를 맡기고 뭐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한 대로 해도 그게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야. 어. 그리고 이거를 물리적으로 읽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20분도요. 그냥 물리적으로 15분도 물리적으로 읽으면 가능하겠지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를. 그러니까 읽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점수를 부여해야 돼요. 점수를. 그러니까 20분을 줬다 하더라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심지어 평가를 해서 점수 부여를 하는 행위까지 가능하냐? 이거 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아까 뭐 경희대도 뭐 평가 시스템 각자 이 평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학생부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딱딱딱 구분이 되고 점수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게 뭐 대학들마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소홀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자 그렇게 해도 모순인 거예요 어쨌든. 그럼 그렇게 하니까 애들을 뭐 20분을 안 보고 10분 이내로 본다는 거야? 아 사실은 저희가 10분 이내로 그렇게 다 봐요. 그 프로세스 때문에. 아니, 니들이 15분에서 20분 본다며. 니들이. 그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그러니까 모순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주장을 해도. 근데 이 상황에서 뭐 공교육도 그렇고 뭐 사교육은 더 하죠. 학생부가 중요하다. 세특 기록이 중요하다. 뭐 잘 써야 된다. 기록을 어마어마하게 잘 써야 된다. 심화 보고서 중요하다. 보고서로는 안 된다. 뭐 전공 적합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걸 뭐 학교 인재 사항도 파악을 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미래 심화 인재 보고서 등등등 나중에 그냥 융합 등등 막 오만 말을 막 자기도 이해 못하는 말을 섞어 가면서 심지어 그런 기록을 나열식이 아니게 등등등등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평가되냐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요즘에 자연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우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의 지원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입학 사정관들은 대부분 인문계 출신이 많습니다. 물론 뭐 제가 어느 대학 우리 대학은 자연계가 많은데요. 제가 대학을 전수조사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계도 많아. 어? 그러니까 인문계 입학 사정관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뭘 막 그 막 물화생지에 막 엄청나게 막 노벨상의 각 최신 노벨상 트렌드에 맞는 막 엄청난 보고서 심화 보고서를 막 냈다 해도 인문계 출신의 입학 사정관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출신을 하더라도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그게. 어. 내가 자연계 뭐 저기 막 기계공학 전공자야, 입학사정관이야. 근데 요즘에 막 의대 가겠다고 애들이 막 의대 관련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걸 해놓는단 말이야. 걷다가 무슨 뭐 하여튼 막 최신 의료 동향이랑 하여튼 뭐 의료 관련해서 막 어마어마한 심화 보고서 정도 안 되니까 심화 보고서로 그럼 나는 그 심화 보고서 받고 심화화 보고서 막 난리도 아니면 뭐 이게 뭔지 모르겠다니까. 봐도 몰라요. 몰라. 그리고 번외로 그 물론 입학 사정관들 그이 전임 위촉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게 이제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다 평가 요소 기준을 갖추고는 있어요.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래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점수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끊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전임 입학 사정관이랑 위촉 입학 사정관의 보는 시선도 다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위촉 입학 사정관들이 출결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어. 아니 내가 교수고 내가 가르쳐야 될 학생을 선발하는 건데 이 자식이 공부는 잘하는데 출결이 엉망 이거 뽑을 수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 기준도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뭐 어쨌든 뭐 따로 뭐 방송 주제나 뭐 기회가 있으면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 것까지 감안하면 이거 지금 제대로 평가하냐 이거 어
이거는 솔직히 국정감사로 불러서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한번 평가를 몇 분씩 합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제가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면 물론 저는 그걸 드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이제 대학 입학사정관을 매번 불러가지고 먼저 물어보겠죠. 한 학생당 평가 시간이 몇 분이냐? 그러면 이제 매뉴얼대로 대답하겠죠. 20분입니다. 저희는. 아 그래요? 저희는 15분입니다. 뭐 이렇게 매뉴얼대로 대답하겠죠.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학생부를 랜덤하게 갖고 와서 이제 줘서 평가해 보시라고요. 15분, 20분 동안 기다릴 테니까 할 것 같아. 그렇게. 그럼 이제 두통이 나겠죠. 이게 아니면 검찰이 잘하고 있는 압수수색을 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상 이게 때문에 이게 뭐 오피셜적인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이런 거 말고 그런 요소들 말고 현실적인 평가에서는 현실 내가 입학사정관이었다. 내가 입학사정관이라면 제가 입학사정관이라면 전 때려쳤겠죠. 당연히.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15분, 20분 하라고는 했는데 지원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걸 다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을 뭐 비례해서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거 한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것만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잡일 행정 업무도 다 시키고 다 해야 돼요. 점심도 먹어야 되고 티타임도 가져야 되고 흡연하신 분들은 중간에 담배도 펴야 되고 등등등등등. 그리고 오늘은 기분이 좋고 내일은 기분이 안 좋고 할 수도 있어. 내 기분도 매일매일 달라. 생각도 달라지고. 어, 이런 상황에서 뭐 오피셜대로 뭐 학업 역량이 뭐 저거 그러니까 이런 대로 진짜 기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냐 이거 이제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느 날은 뭐 조금 행정 업무가 덜하고 한 날은 뭐 진짜 막 아 야 너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막 진짜 드드드드득 하고 행정 업무가 많은 날은 진짜 10건도 못 하고 막 그렇겠죠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막 어디 수능 출제위원들 같이 서류 접수한 다음에 입학사정관을 어디다 가둬놓고 무조건 하루에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딱 이렇게 평가한다고 가둬놓은 다음에 그렇게 해야 저녁밥을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게 현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평가에서는 누구나 봐도 이해하기 쉽고 발견하기 쉬운 변별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네, 제가 뭐 네. 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미 제가 수년간 해왔고 했으니까 뭐 제가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종합전형이 뭐 취지는 좋고 한데 좋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고교학점제에서도 중요한 전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 공식적으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본질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저는 학생부 자체를 그냥 뜯어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학생부 구성이 되게 오래된 거에 그냥 저기 뭐 붙이고 빼고 하는 정도인데 학생부의 구성 자체를 아예 원점부터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입학 전형 평가와 관련된 따로 어떤 기구를 부서를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정도의 어떤 강력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네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 근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평소에 계속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 그리고 나름대로 저는 이제 뭐 무죄 아무리 입시 막설이라 그래도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상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